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5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계좌가 좀 많이 풍족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물론 어저께도 경신을 했지만 어저께는 전강 후약이었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오전에 확인했을 때 어제 새벽 시간에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하다가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원전과 로봇 이런 것들이 반도체 외의 것들이 살아나면서 대세 상승장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이지만 월요일과 화요일날 괜찮습니다. 시장 강세장에서 무너질 강세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어저께 영상에서도 절대로 쫄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조금은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떨어질 때도 절대로 도망가지 마셔라. 왜냐면 이렇게 방송국을 다니고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저께 이렇게 손절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공포적이긴 했어요. 공포적이긴 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분들 박수를 좀 한번 쳐야 되는 그런 3651포인트까지는 지금 찍은 걸 보고 제가 녹화를 들어왔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나올 거예요. 미중 간에 뭐 오늘 새벽에 갑자기 트럼프가 뭔 얘기가 나오는지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11월 1일까지. 11월 1일이 언제냐?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코르 11월 1일은 미중 간에 서로 관세 연기해놨잖아요. 100% 150%였나? 하도 바뀌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서로 간의 관세율이 연장한 기일이 끝나는 날이 또 11월 1일입니다. 고로 또 그 두 분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도 많지만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만날 확률이 그래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거기서 직접 만나야 11월 1일 날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 연기를 하든지 관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싸워서 관세 서로 막 티격태격 하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처럼 올라옵니다. 오늘 시장이 왜 올라오나요?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됐나요? 누구 한 명이 화해를 해서 서로 어깨동무했나요? 아니죠. 갈만한 시장은 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눌려주면 그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정부의 이제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거든요. 물론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현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 말인즉슨 부동산 정책이 꽤 세게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꽤 셉니다. 이거는 역대급보다도 더 세요. 예. 그럼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 부동산을 쪼이면 쪼일수록 이렇게 풍선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을 누르면 누를수록 한쪽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누르면 누를수록 주식시장에 돈이 더 몰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연말까지 저는 3,800포인트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3,800포인트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점 살찌워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중국, 홍콩, 아시아 증시 어저께 많이 부러졌거든요. 특히 일본이 3% 가까이 부러졌는데 모두 강세입니다. 1% 거의 2% 남짓 세 시장 모두 강세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오늘 가장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 로봇, 원전, 전력 설비, 조선 기자재인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를 안 드리는 업종이 로봇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번 주 실적 발표,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실적 발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로봇주들은 조금은 눌러주지 않을까라고 섣부르게 예상했는데 틀렸습니다. 예, 틀렸어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좀 기다리자. 로봇은 우리가 아직 탈 만한 기차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로봇주들은 돌아가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게 강세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정도만 쭉 가고 나머지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밑에 딴 애들, 뭐 엔젤 로보틱스, 뭐 TNR 로보틱스 처음 들어보는 로봇 들어간 애들은 안 갔는데 지금 얘네까지 다 올라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세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보통은 이렇게 테마를 몰아가지고 올라가는 업종이 대장주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로봇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간은 그 테마는 좀 쉬어갈 가능성은 아직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물론 로봇이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긍정 뭐 많이 공부합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조금은 좀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은 이제 그만 강조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제 레벨업 방송을 보시면 분들은 많이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기분이 좋고 원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원전이 떨어질 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정말 기회예요. 왜냐하면 원전은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먹고 살 업종이 아니라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에요. 예, 그거를 가장 먼저 지금 딱 길을 터놓은 게 두산에너빌리티. 예, 가스터빈 납품해버리잖아요. 물론 가스터빈은 원전 기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다가 가스터빈을 납품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 라는 건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거 원전 주력 기기는 에너빌리티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원전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원전이 왜 좋은지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녹화 방송을 1시간 넘게 떠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짧은 것도 이렇게 짧게 핵심만 말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제가 강조하고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원전, 전력, 설비, 조선 기자 꼭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나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역시 전력, 설비, 전선까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력 설비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다 좋은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선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요거는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HVDC라고 고전압 전류 송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드는 애들만 찝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테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껍데기다. 보시면 되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요건 조선기자재 둘 다 썰라 그랬는데 약간 모자랐는데 조선은 눌러줄 때마다 똑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제가 중국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재가 나왔다. 그게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아니다. 예. 중국은 현재 특히나 그냥 엔진 쪽만 본다면 현재 중국의 선박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엔진이 거의 80%에서 90% 들어가야 된다. 예. 만약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에서도 건조를 못한다. 예. 배 건조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만에 반등 나오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어려워요. 조선은.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자동차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미 간의 무역협상이 지금 상당히 고착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저께처럼 떨어질 때는 분명히 기회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해운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약세업종에서 여러분 힌트 받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해운은 힌트가 아닙니다. 원래 약한 애가 맞아요. 해운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해운이라는 건 각 나라별로 컨테이너선이 움직이면서 수출과 수입이 왔다 활발해야 되는 건데, 뭐 미국과 중국에서 저렇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해버리는데 배가 많이 뜨겠습니까? 예. 물론 뭐 입항 수수료 뭐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해운은 좀 강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이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인터넷 백화점 쪽만 안 가고 있죠. 예, 기회가 여기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아무거나 보셔도 될 것 같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현대백화점. 그나마 좀 더 봐야 될 건 신세계다라고 정리를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좀 많이 즐기셔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일단 시장이 최고가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되게 세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센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은 선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지수 플레이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상방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아마도 개인 투자자님들은 2차 전지에도 많이 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약바이오들한테도 많이 상하셨다는 기억이 있어서 지금 이 대세 상승장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을 정말 느끼고 싶으시다면 계속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저희 1634-6646으로 전화 주셔서 저한테 케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 대세 상승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저희 가족분들은 좀 이 대세 상승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마 편안하게 이 방송을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셔도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내일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